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차 당대회 폐막과 함께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미국을 향해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한국을 향해선 동족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하겠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차 당대회 폐막 소식과 함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남 대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적대적인 실체는 대한민국이라며 한국을 동족이라는 범주에서 영원히 배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간의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분명히 한 겁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유화적 태도는 서투른 기만극이고 졸작이라며 대화와 협력에 추호도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나아가 한국이 안전 환경을 위협할 경우 임의의 행동을 개시할 수 있다며 한국의 완전 붕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위협했습니다. 반면 미국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핵보유국 지위를 존중하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한다면 좋게 지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미 관계 전망성은 미국 측 태도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며 평화적 공존이든 영원한 대결이든 모두 준비돼 있고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로 공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연차별 핵무력 강화 계획도 예고했습니다. 핵무기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다양한 핵무기 체계 개발 사업에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지상 수중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종합체, 인공지능 무인 공격 종합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남 공격용 주요 타격 수단인 600mm 대형 방사포와 신형 240mm 방사포, 작전 전술 미사일 종합체를 연차별로 증강 배치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당대회 폐막 후 진행한 심야 열병식에 참석해 어떤 세력의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서도 즉시 철저한 보복 공격을 가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와 수중 발사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제9차 노동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국가 핵무력은 나라의 이익을 보장하는 강력한 안전장치라고 말했습니다. 핵 고도화와 핵운력 증강은 물론 AI 무인 공격 종합체 개발 등 전자전에도 주력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김 위원장은 5년 후 새로운 국방 발전 계획이 수행되면 우리의 국가 방위력은 적들이 대처하지 못할 높이에 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대 정치 행사인 9차 당대회를 진행 중인 북한이 당 총비서로 재추대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천하제일 위인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독자 우상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 엿새째 대남 대미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를 환영하는 내용의 정론을 실었습니다. 정론은 정치 문제를 다루는 글로 북한이 당사상을 전파하고 영도력을 찬양할 때 쓰는 대표적인 선전 형식입니다. 정론은 김 위원장의 총비서 재추대로 온 나라 전체 인민이 끝없는 격정과 환희로 설렌다며 김 위원장을 기적의 시대를 펼쳐가는 천하제일 위인이라고 치켜 올렸습니다. 앞서 북한은 총비서 재추대 제의서에서도 김 위원장이 반만 년 역사에 없던 위대한 승리를 이룩했다며 선대보다 뛰어나다고 찬양했는데 김정은 독자 우상화 작업의 연장선으로 풀이됩니다.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 배지를 착용한 김 위원장과 달리 당대회 참석자들은 모두 김정은 단독 초상 배지를 단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앞서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당대회를 계기로 김정은 시대 2.0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북한은 대회 엿새째에도 별도의 대회 메시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8일간 진행돼 1970년 5차 이후 역대 두 번째로 길었던 8차 대회 때는 닷새 만에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했는데 국제 정세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한은 대외, 국방 등 부문별 협의의 진행과 동시에 당대회 결정서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밝혀 결정서를 통한 대회 메시지 발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네, 북한 노동당 9차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우리 장관급에 해당하는 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향후
대남 정책 등을 수행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9차 당대회에서 선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은 250명. 북한은 이들만 따로 모아 당 중앙위 제9기 1차 전원회의 확대 회의를 열고 핵심 지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확대 회의에서는 총 비서동지를 수의로 하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와 정치국을 선거했습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함께 박태성 내각 총리, 조영원, 김재룡, 리일한 노동당 선전비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노동당 조직비서였던 조영원은 최룡해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전망입니다. 김재룡은 조영원의 후임으로 당 조직비서를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노동당 전문부서 부장들도 임명했는데 김여정이 부부장에서 우리 장관급인 부장으로 승진한 것이 가장 눈에 띕니다. 특히 김여정은 5년 만에 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복귀하며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김 위원장을 대신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발표해온 김여정이 높아진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군을 지휘 통제하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도 세대교체가 이뤄졌습니다. 2인 자격인 부위원장 자리에는 국가보위상과 군 총정치국장 등을 역임한 정경택이 올랐습니다. 정경택은 일선에서 물러난 박정천의 뒤를 이어 노동당 군사담당 비서를 맡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대회가 아직 끝나지 않은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닷새 날 회의에서 어떤 정세 변화도 전진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습니다. 새로 시작되는 5년간의 투쟁도 역시 전적으로 우리의 주체적 역량,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이 의거할 것이며 당대회 결론이란 제목의 연설은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한 대내용 언급으로만 채워졌고 한국이나 미국 등을 향한 대외 메시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에 재차 추대됐습니다. 9차 노동당 대회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김정은 체제 핵심 중에 한 명이던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중앙위원회에서 제외하는 등 주요직의 대대적인 물갈이도 예고했습니다. 김민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흘 차를 맞은 북한 9차 노동당 대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장일치로 당 최고 직책인 총비서에 다시 추대됐습니다. 재추대 사유로는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나라의 전쟁 억제력을 비약적으로 제고시킨 걸 들었습니다. 회의에선 당 규약 개정 관련 결정서도 채택됐지만 통일 민족 관련 표현 삭제나 적대적 두국과 명문화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새 시대 5대 당 건설 노선도 공식화했는데 이를 결정서에 명시해 김정은 중심의 권력 기반을 더 공고히 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열기 위한 정치, 사상,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에서의 새로운 토대를 쌓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느껴지고요. 같은 날 북한은 중앙위원 138명과 후보위원 111명도 선출하며 당 중앙위 구성도 대대적으로 바꿨습니다. 5년 전 8차 당대회 중앙위원 명단과 비교하면 절반 이상 물갈이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 명단에서 빠진 겁니다. 최룡해는 지난 2019년부터 7년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으며 명목상 의전 서열 2위에 해당하는 핵심 인사입니다. 최룡해를 비롯해 군부 2인자 역할을 맡았던 박정천 당 비서와 리병철 당 군수정책 담당 총고문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고령의 나이로 일선에서 자연스럽게 물러나며 세대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들을 대신할 인사로는 조춘용 당 군수공업부장이 꼽힙니다. 새 무기개발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김 위원장의 총애를 받은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에 당 중앙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남한과의 냉랭한 관계를 반영하듯 대남 통으로 불렸던 리선권 당 10국부장과 김영철 당 고문도 위원에서 제외됐습니다. 대남 라인 관련해서는 일단 김영철, 리선권 등이 빠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당 중앙위원회 위원 중에 장금철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9년에서 2020년쯤 통일전선부장을 지냈던 장금철과 동일 인물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분석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9차 대회에서 당 규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현행 당 규약에는 노동당이 조국의 평화 통일과 민족의 공동 번영을 위해 투쟁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새 규약에는 민족 통일과 같은 표현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북한은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에서 노동당 규약을 개정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대회는 다음의 의정들을 승인했습니다. 둘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에 대하여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개정된 현행 당 규약은 평화 통일과 민족의 공동 번영도 노동당의 투쟁 목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9차 당대회에서 개정될 당 규약에서는 통일, 민족 등의 표현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2023년 말 남북 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 각종 문헌과 매체에서 민족과 통일 등의 용어를 삭제해왔습니다. 더 나아가 북한이 새 규약에서 한국을 적국으로 명시할 가능성도 큽니다. 당 규약에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를 명문화할 경우 당대회에 이어 개최될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군사분계선을 국경으로 규정하는 등의 영토 조항을 신설할 거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우리는 명백히 우리와 한국이 국경을 사이에 둔 이질적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개 국가임을 국법으로 고착시킬 것입니다. 현행 당 규약에는 노동당의 지도 사상이 김일성, 김정일주의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 규약 개정을 통해 지도 사상이 이른바 김정은 혁명 사상으로 대체될지도 관심입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